자, 그러면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14번. 자, X의 분포가 정규 분포 미우를 평균으로 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러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어떤 정해진 A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이제 확률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이제 보통 하는데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다? 어떤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음, 이렇게 표준화를 이제 하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즉, 이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요곡에 괄호 안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15번. 통계량의 분포,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른다?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혹은 우리말로 표집 분포라고 부르는 거죠. 16번. 모평균에 대한 점 추정량은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쓰는데 X바는 각각의 그 표본을 나타내는 이제 확률 변수를 이제 다 더해서 n으로 나누어준 게 x바가 되고, 자 이러한 점 추정량 표본 평균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을 이제 측정하는 한 가지 개념으로 스탠다드 에러라는 걸 우리가 사용했었죠. 자, 이걸 우리가 표준 오차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정확하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고, 이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때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에 이거에 대한 추정은 루트 n분의 s로 하면 되죠. 자, 그다음에 17번은 뭐 예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인데요. 정규 확률 그림, 정규 점수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될 텐데, 이 부분은 뭐 예전에 우리가 코드 그 스크립트도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럼 18번. 지금 아래에 있는 확률 분포를 보니까 어떤 확률 변 어떤 분포하고 유사한 것 같아요? 포화정 분포가 되겠죠? 자, C가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C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C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그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죠? 람다가 나오죠? 네. 그 다음에 19번.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할 때 X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이제 필수적인데, X바의 분포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인데, X바의 분포에 대한 그 지식은 어떤 정리에 근거한다? 중심극한 정리에 근거한다. 자,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를 기술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지 않고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 중심극한 정리를 이제 뭐 대략적으로 아는 경우에는 뭐 이런 말을 이렇게 쓰긴 해요. 뭐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대부분 다 들어가는데 뭐가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지 주어가 이렇게 빠진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학생들 답안들을 보면.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억은 잘 가물가물한데 뭐 모수가 이런 분포를 따른다 뭐 그런 말을 쓰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있었더라. 아무튼 좀 엉뚱하게 그 주어가 뭔지가 조금 헷갈리게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뭐에 대한 분포죠? 중심극한 정리에서 주장하는 알려주는 거는 이 문제에서 x 바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보면은 명확하겠죠? x 바의 분포가 얘다라는 거예요. 모집단의 분포하고 상관없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와 가깝다. 특히 그 정규 분포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x바의 분산은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 20번. 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오차가 얼마 이하가 될 확률이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정하는 그러한 조건은 유도하는 과정은 교재에도 나와 있고 강의 시간에도 했었고 슬라이드도 나와 있으니까 결과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자, 4분의 1이 왜 나왔어요? 여기가 원래는 P 1 빼기 P인데 P하고 P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도록 우리가 지금 잡고 싶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쓸까요? P 곱하기 1마이너스 P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4분의 1이었죠. 그래서 요 값보다는 얘가 작을 거고 그래서 n을 우리가 정할 때 얘보다 크게 하는 게 목표긴 하지만 P를 모르는 상황인 거니까 우리가 좀 안전하게 이 값을 생각해서 이 값보다도 n을 크게 만들면 n은 가장 왼쪽에 있는 값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P에 대한 그 정보가 있는 경우에 지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P가 0.8보다 크다는 거를 지금 알고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 왼쪽에 있는 값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 이제 같거나 작다 이렇게 할 때 여기를 4분의 1로 쓰지 않고 뭘로 쓰면 조금 더 이 값을 작게 만들 수 있어요? P가 0.8보다 크다라는 범위 안에서는 여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의 최대 값이 얼마죠? 0.8일 때 P가 즉 0.8 곱하기 0.2일 때가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값보다 이제 크게 잡으면 충분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24번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문제라서 24번 문제를 뭐 미리 보고 갈까요? 24번을 먼저 보면 그 D가 0.05가 되고 그다음에 알파 값이 0.2가 되는 이제 경우에 대해서 n을 구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제 그냥 아무런 정보가 없을 때 계산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모비율이 60%에서 65% 사이라는 것을 알 때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1번의 첫 번째 문제는 4분의 1로 해서 계산하면 되고 1번의 두 번째 문제는 60%에서 65% 사이니까 P 곱하기 1마이너스 P의 최대값을 4분의 1로 하지 않고 뭘로 하면 되겠어요? P가 얼마일 때?
P가 지금 지난번에도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0.5일 때 피크가 되고 그다음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0.6일 때, 0.65일 때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니까 최대가 되는 경우가 P가 0.6일 때가 될 거고 따라서 0.6 곱하기 0.2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 값보다도 크게 만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값을 계산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혹시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다 해봤나? 지금 D가 얼마죠? 0.059 알파가 0.2죠. 그래서 뭐 그대로 대입할 수 있죠. 자, R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각각의 경우에 표본의 최소 크기 계산해봤나? 계산을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자, 답을 볼까요? 자, 모 비율하고 그다음에 그 표본 비율하고의 차이 오차가 최대로 0.05 이하가 되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80% 이상이 되도록 해라. 그럼 알파가 20% 0.2가 될 거고요. G2분의 알파를 계산을 하고 첫 번째 문제에서는 앞부분은 동일한데 뒤에가 4분의 1일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경우는 0.6 곱하기 0.2 6이 12. 잘못했다. 왜 또 2가 나왔어? 0.6 곱하기 1 마이너스 P니까 0.4 그래서 0.24 64 24 맞죠? 네. 그래서 C를 계산을 그래서 A하고 B를 이제 출력을 해보면 하나는 164점 얼마, 하나는 157점 얼마니까 각각의 경우에 최소의 표본의 크기는 첫 번째 경우는 얼마예요? 165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158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한 10개 정도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정보가 있으면 표본을 좀 적게 뽑아도 내가 원하는 정도 정확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21번은 다시 돌아와서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 22번은 계산 문제인데 계산해 보면 답이 얼마인지는 뭐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x바의 분사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건 여러 번 했던 거고요. x1, x2, 뭐 x3 뭐가 됐든 x바와의 코베리언스를 계산하면 뭐가 될까요? 뭐 나왔어요? 계산 안 해봤나? 이것도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죠? 그 이유를 잠깐 써볼까요? 그러면 자, x바는 x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준 거죠. 자, 코베리언스는 이제 한쪽만 생각하면 리니어리티가 있으니까 두 번째에서 n분의 1을 우리가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이제 x1부터 xn이 있는데 자, 이 덧셈도 우리가 리니어리티의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죠. 즉 xi하고 x1의 코베리언스 더하기 xi하고 x2의 코베리언스 그런 식으로 쭉 더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도 어떻게 될까요? x1, x2, xn 이미 표본의 정의가 뭐였어요? 서로 다른 확률 변수들은 서로 독립이다. 독립이면 코베리언스가 얼마예요? 독립인 확률 변수의 코베리언스는 공분사는 0이죠. 그래서 i하고 j가 다르면 독립이니까 전부 0이 되고 이제 같은 경우만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 될 텐데 같은 경우는 xi하고 xi 코베리언스 그거는 이제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조금 전에 이제 계산한 거를 이용을 해서 그 xi하고 x바의 차이의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n분의 n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s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시그마 제곱이 나온다. 자, 계산을 뭐 차근차근 해보면 어려운 계산 아니고 아마 강의 시간에도 일부는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3번은 그 신뢰 구간이 이제 신뢰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가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 그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을 이제 연속성 수정을 통해서 근사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여러 번 했으니까 23번은 답만 확인해 볼까요? 23번의 두 번째 거죠. 지금 200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 신뢰 구간에 대해서 신뢰도가 80%니까 그 포함할 가능성이 0.8이 될 거고 그래서 평균이 160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160인데 175개보다 많은 거니까 176 이상이 되고 연속성 수정을 하는 거니까 176 이상이 되면 175.5보다 이제 같거나 크다로 바꿔서 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피놈을 쓸 거라서 그 175.5 이상이 될 확률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175.5 이하가 될 확률을 계산해서 이제 빼는 걸로.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24번. 24번에 1번은 조금 전에 했고 24번에 2번으로 가보면 신뢰 구간 구하는 식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죠. 그 P hat 플러스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여기 표본의 크기가 n이고 그다음에 p hat은 이 중에 이제 40명이 였나? 네, 그 40명이 지금 선호했으니까 표본 비율 n분의 40이 되겠고 90% 신뢰 구간이었죠. 네.
알파가 10% 0.1 그래서 G 2분의 알파 계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한 거죠. 2분의 알파 루트 n분의 p햇 곱하기 1 마이너스 p햇. 그래서 p햇은 0.625 그다음에 d 값이 0.099 정도. 그래서 0.625 플러스 마이너스 0.0 맞아.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그 비율 선호하는 비율이 그걸 P라고 두고 뭐 비율이 되겠죠?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두고 0.62보다 크다, 높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H0는 P가 0.62 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우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G는 P햇 빼기 P0 루트 n분의 P0 1 빼기 P0. 자, P햇은 조금 전에 계산했던 0.625. 그 다음에 P0는 0.62가 되겠죠. n은 아까 64였나? 그래서 G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P가 0.62보다 크다기 때문에 P-밸류 값은 표준 연기분포에 따른 확률 변수 대문자 G가 지금 관측값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스몰 g보다 같거나 클 확률로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면 P-밸류가 46.7% 정도 맞죠? G값이 0.08. 네. 그냥 루틴하게 항상 뭐 하는 형태죠. 검정 쪽에서는. 물론 그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1학기 동안 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검정을 하기 위한 뭐 준비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검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검정과 모비율 검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이렇게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 계산도 한번 계산은 뭐 사실은 이제 하나만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으면 값만 좀 바꿔서 이제 실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한 문제만 제대로 확실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뭐 동일할 것 같아요. 숫자가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고 뭐 또 다른 혹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 이걸로 끝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어요.